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구에서 오래 사는 법입니다. 저자는 이도영,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노화방지와 장수를 연구하기 위해 한의사가 되었다. 1999년 방송된 드라마 허준이 큰 인기를 얻으며 그 드라마의 주요 출연진들의 건강을 담당한 한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후 수많은 연기자와 가수들의 전문 주치의로 활동하며 한의학을 기반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꾸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분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더 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살벌한 일인지 잠깐 이야기해보겠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지역을 매일 밤마다 폭격기가 공습해서 폭탄을 비처럼 쏟아낸다고 하자. 그 폭격에 이 집 저 집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친다고 한다면 당신은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가상의 예를 든 것이니 당신의 현실은 안전하다고 안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주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지구 전역에 걸쳐 한 곳도 빠짐없이 일어난다. 그 폭격은 암이다. 현대인들이 타고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되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다. 그렇다고 지구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암만 피하면 안심할까? 결코 아니다. 지금 지구 전역에서 뚱보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암과는 달리 사람을 단숨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력을 가졌다.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까지 삶을 끝낼 수 있는 폭격으로 합세하기 때문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은 3분의 1로 늘어난다. 즉, 당신을 포함해서 3명 중에 2명은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도중에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은가? 앞서 말했듯이 천수를 누리는 것은 생각보다 확률이 낮은 일이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당신은 안전한 3분의 1에 속하게 되고 그 질환의 폭격에 벗어나서 오래 살게 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지구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지구는 중력이 강한 행성이다. 화성보다는 2.5배, 달보다는 6배 강한 힘으로 몸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땅으로 끌어당긴다. 이는 3차원 입체인 당신을 2차원 평면으로 만들 만큼 무척이나 강한 힘이다. 그 말은 당신의 머리를 발과 똑같은 높이에 두지 않으려면 강력한 힘의 골격과 근육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월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당신이 당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골격과 근육의 부품을 야금야금 빼내간다. 점점 골격은 중력에 대항하기 힘들어져서 찌그러져 간다. 터널이 무너지면 차량이 통과하기 어렵듯 몸의 골격이 무너질수록 부작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날 당신은 볼품없이 변해버린 몸매뿐만 아니라 재구실을 못하는 자신의 육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애초에 신이 당신을 창조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원리와 똑같이 적용시켜서 만들었다. 당신의 사용 설명서를 동봉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그 사용법을 친절하게 펼쳐 놓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건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야기한다. 몸의 원리를 알려면 우주의 원리를 훔쳐봐야 한다는 동양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전쟁 영화를 보면 병사들이 수풀에 엎드려 숨어 있다가 적이 지나가면 뒤에서 기습하는 장면이 간혹 나온다. 이처럼 무서운 것은 드러난 적보다는 숨어있는 적이다. 우리 몸에서도 그러하다. 그러한 통증은 본인이 경각심을 느끼게 되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상이 있더라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당신은 방심할 수밖에 없다. 설마 이상이 있는데 아프지 않겠냐고? 그러나 실제로는 빈번하다. 당신이 심각한 상태에 빠질 때까지 통증 경고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감각의 함정이다. 안타깝게도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경고등이 꺼지거나 둔감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 통증 경고등만 바라보고 생활하다가는 질병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당신을 기습할 수도 있다는 걸 뇌 속에 입력해야 한다. 30대 여성 환자는 평소 자주 피곤했지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다. 전화 상담사였던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그때마다 영양제와 비타민을 먹고 숙면을 취했다. 그러나 피로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기만 했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도 자주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되어 병원에 왔다가 간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아마 위의 사례를 읽으면 당신도 뜨끔할지 모른다. 평소 당신의 증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통의 장기인 간은 크게 망가질 때까지 피로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위의 환자도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가 자주 느낀 것은 자주 피곤하며 가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 뿐이었다.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이지 너무 흔한 증상이다. 그러니 그녀가 심각하게 걱정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는 지독히 운이 없는 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인체에서 간만 이렇게 은밀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폐도 마찬가지다. 폐암 초기의 경우도 본인이 거의 증상을 느낄 수가 없다. 잦은 기침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감기가 다 안 나았거나 감기 후유증으로 여긴다.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고 느껴서 병원에 갈 무렵에는 이미 암이 심해진 뒤이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자. 감기에 걸렸다가 한동안 기침하는 일은 얼마나 흔한 일인가. 그래서 몸 관리는 단순한 영역이 아니다. 일반인이 통증 경고만 의존해서 자기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니 뭔가 다른 관리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도 아닌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골룸이라는 인물이다. 영화 속의 골룸의 몰골은 툭 건드기만 해도 곧 쓰러질 듯 골골거리는 약골처럼 생겼다. 하지만 절대 반지 덕분에 무려 500년 이상을 살았다. 필자가 왜 난데없이 골룸 이야기를 할까? 늘 골골거리는 약골이 더 오래 산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마치 골룸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다. 쉽게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 오래 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를 들어보면 당신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몸이 약해서 여기저기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평소에 몸을 아낀다. 병원 진료와 검사도 자주 받는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잔병은 잦아도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잘 막는 편이다. 그에 비해서 강골은 몸을 자주 혹사한다. 무리를 하더라도 조금만 쉬면 회복력이 좋아서 잘 버티는 까닭이다. 술도 말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보다 고강도로 일하며 잠이 모자라도 버틴다. 이런 유형은 평소 아픈 일이 없어서 병원에도 잘 가지 않는다. 이런 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낄 때는 진짜 큰일 난 경우이다. 막상 검사해보면 정말로 늦었을 때가 허다하다. 이 모든 차이는 자만에서 생긴다. 나무가 너무 강하면 바람에 부러진다. 부드러운 나무는 휘어서 바람에 더 오래 버틴다. 몸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건강하더라도 결코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자만보다 더 큰 함정이 있다. 사실 이것이 당신이 지구에서 오래 살아남는데 가장 큰 마지막 장애물이기도 하다. 바로 세월이다. 이놈은 멀쩡한 몸을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불량품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살금살금 오기 때문에 방심하여 대처를 못하기 쉽다. 당신이 운동선수처럼 신체의 기능을 극한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작년과 올해의 몸을 비슷하다고 여길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30대에 접어드니 한 해 한 해 몸의 체력이 달라진다는 걸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르다. 사무직에서 활동하는 움직임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동작들 뿐이다. 이 정도로는 매년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감각의 오류이다. 사람의 몸은 서서히 흐르는 강의 나룻배와 같다. 조금 전 경치와 지금 경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흐르지 않고 멈춰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노화 시계는 1초도 쉬지 않고 똑딱이며 돌아간다. 당신의 몸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은 착각이다. 20대를 넘기는 순간부터 작년과 올해의 인체 나이는 조금이라도 달라진다. 다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노화 시계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뿐이다. 이 말은 역으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타임보다 노화시계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좋은 예로 남성 호르몬이 있다. 테스토스테론이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보통 갱년기에 감소한다. 노화로 인한 변화인데 보통 남자들은 30대 후반부터는 매년 1% 정도씩 감소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365일을 자고 일어나야 눈곱만큼씩 감소하는데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년, 2년 흐르다 보면 그 변화가 서서히 몸을 바꾸고 만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의 근육량이 감소되며 지방은 증가하고 성욕은 떨어지며 발기력도 감소하게 된다. 물론 호르몬의 감소 속도는 본인의 신체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 남성 호르몬만 그렇겠는가? 시시각각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들고 어깨를 비롯한 각 관절들도 노화를 하며 장기 기능도 쇠퇴한다. 흔히 폭군이라고 하면 백성 위에 무자비하게 군림하는 임금을 말한다. 역사에 보면 로마의 네로, 중국의 진시황 등이 이러한 폭군으로 불린다. 특히 중국의 진시황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산채로 사람을 묶기도 하고 사람의 사지를 4대의 마차에 각각 묶어서 끌어당겨 산채로 찢어 죽이기도 했다. 심지어 자기가 먹는 생선 요리에서 가시가 나오면 요리사를 사형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겼지만 반대로 자기의 목숨은 극진히 아꼈다. 불로불사의 비약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탐사대를 해외로 여러 차례 보낸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아무리 잔인한 사람도 자기의 목숨은 지극히 아끼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자기 몸은 자신이 제일 아낀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욕구이다. 당신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이 자기 몸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편한 차를 탈 때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 여긴다. 돈 버는 행위,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 때문에 늘 바쁜데 과연 그 모두가 당신 몸을 위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오직 당신 뇌 속의 욕구를 위한 것이다. 결국 대부분이 당신의 육체를 혹사시킨다. 가령 장시간의 컴퓨터, 핸드폰 게임이나 인터넷으로 내가 즐거운 환호성을 지를 때 몸은 망가지고 있다. 목은 일자목, 거북목으로 바뀌고 어깨는 굳어서 가동성이 줄어들며 손목은 고장나기 일쑤이다.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을 위한다고 여기지만 몸에 좋은 식단은 소식이나 담백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당신이 침을 삼킬 만한 음식들은 대체로 건강과 거리가 멀다. 입에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은 열량도 높을 뿐더러 맵고 짜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서 몸을 무너뜨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편히 쉬고픈 욕구는 당신을 점차 게으르게 만든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운동처럼 다양한 동작을 할 기회는 줄어들고 틈만 나면
병든 닭처럼 쪼그려 앉아 쉰다. 그 결과로 비슷한 몇 동작만 반복하여 골격이 변형된다. 이렇듯 인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신은 오직 욕구를 위해서 몸을 혹사하는 폭군이다. 당신이 폭군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관심과 노력을 어디로 기울여야 할까? 아마 한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몸 전체를 위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몸에 좋다는 음식, 운동, 건강법을 무작위로 실천한다. 이러한 전략은 그야말로 평범한 전략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왜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관심이 몸 전체로 두루뭉술하게 향하느냐, 아니면 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향하느냐 하는 차이가 정말로 크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역경들 대부분이 당신이 두루뭉술하게 인생을 대했기 때문에 온다고 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관심과 노력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관심의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어중간하면 그 결과 또한 어중간하게 생긴다. 그러니 당신의 관심이 몸 전체로 향하게 하지 말고 신체 부분의 하나하나에 명확하게 둬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다. 생각해보자. 오늘 당신은 발을 위해서 뭘 했는가? 발바닥의 세포들도 당신 몸의 일부이지만 기분 좋은 쾌감을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을까?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쾌감은 고사하고 당신을 위해서 체중을 이기느라 고통스러운 하루를 참았을 것이다. 발바닥 세포의 일생이 그러하다. 같은 세포라도 얼굴 피부 세포는 그야말로 황제 대우를 받는다. 좋은 화장품은 물론 간단히 마사지도 받으며 당신의 관심을 하루에 12번도 더 받는다. 그러는 동안 발바닥 세포는 사라질 날까지 죽도록 고생만 한다. 불쌍하지 않는가?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물로 발의 피로를 풀어주며 손으로 정성껏 마사지 해보자. 발 세포들이 무척 기뻐할 것이다. 주인이 지금에야 관심을 주는구나. 이러한 기쁨은 세포마다 넘치게 된다. 관심을 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당장의 변화는 발의 기혈순환이 좋아지는 정도지만 앞으로 발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낮아지고 더 오래 생존할 확률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발이 쉽게 고장나지 않는 튼튼한 구성원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발세포만 그러겠는가? 우리의 위장은 식욕의 희생양으로 쉼없이 소화하고 맵고 짠 음식, 술 폭탄을 견디며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손상마저 이겨내야 한다. 눈도 마찬가지다. 좋은 주인이라면 가끔씩 눈을 감고 쉬어주고 가까운 곳만 보지 말고 간혹 먼 곳도 봐줘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책, 모니터 등을 끊임없이 들여다본다. 특히 스마트폰은 눈을 무척이나 피곤하게 만든다.
보통 눈의 깜빡임이 1분당 15에서 20회 정도인데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는 1분당 5회 정도로 팍 줄어드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심하게 몰입했을 때는 금붕어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아예 깜빡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여러 세포들의 억울한 사례를 열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세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주인이다. 세포가 타고난 수명보다 짧게 사멸한다면 그건 모두 주인 탓이다. 당신은 단일한 생명체이지만 당신 몸의 구성원인 세포들 또한 각각 생명을 지녔다. 그러니 세포도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서 세포를 함부로 부려먹고 죽인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세포도 반항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각종 발암 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변형되면 암이 되었다가도 곧 사멸된다. 즉, 주의 세력을 못 얻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하루 평균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한다. 물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위 환경이 통제가 잘 되어 있으면 암을 공격하는 면역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전에 제거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암은 물 만난 고기처럼 성장한다. 쿠데타로 비유하면 사회가 엉망이라서 제대로 진압할 세력이 없는 격이다. 이것이 암의 확장이다. 암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주인은 자기 몸을 사랑하며 챙기려고 힘쓴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복용 등의 양방 치료는 물론이고 따로 몸에 좋은 게 더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무엇이 암에 좋다고 하면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지극정성이지만 정작 본질을 망각한다. 애초에 왜 암이 생겼는가 하는 점이다. 단지 운이 나빠서 생겼을까? 아니다. 세포를 향한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암은 당신이 몸을 아끼고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욕구만 쫓는 대가로 생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원인은 그대로 두고 치료만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다. 나아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암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종 성인병과 몸의 노화가 동반된다. 몸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명상도 괜찮다. 몸이 좋아진다고 암시하는 명상은 인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보자의 경우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몸의 부분을 명확하게 만지고 누르며 명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명상을 통한 기의 샤워는 몸을 누르는 동작 없이 명상만으로 몸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이다. 1번. 자세를 가다듬어 편한 자세로 앉는다. 허리를 편하게 세우고 고개를 바로 한다. 턱은 약간 아래로 목 쪽으로 편하게 당긴다.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 사랑의 기,
생명의 기가 모인다는 생각을 강하게 암시한다. 머리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맑은 기운이 가득한 느낌을 갖고 머리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이마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마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눈이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눈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코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코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위의 방법으로 입술과 혀, 뒷목, 어깨, 가슴 정중앙, 하복부 순서대로 내려가며 그 부위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한다. 다리부터 발바닥까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온몸이 밝은 빛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을 한다. 이 빛은 기의 광채로 당신의 몸 전체에 강력한 생명 기운을 선사할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호흡을 하며 빛 속에서 3에서 5분 정도 머무른다. 호흡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배가 나왔다 들어가는 복식 호흡으로 하면 더 좋다. 몸은 생리적으로 항상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줄타기 고개를 하는 사람의 균형 잡기와 같다. 몸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의 균형 역시 깨진다. 예를 들어 깨끗한 물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이다. 그러나 물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죽는다. 물에도 치사량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물며 물도 이런데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는가. 일반인들이 약이나 비타민, 보약 등에 가지는 환상 중에 하나는 몸에 마이너스 작용이 없고 오로지 플러스 작용만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이다. 당신이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약재나 식품을 구해서 먹었다고 치자. 당신은 에너지가 보강된 것을 무엇으로 느낄 것인가? 근력, 활동력, 피로 회복 속도. 아마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성취하는 순간 반대로 몸의 어느 부분에서는 균형이 깨지기 쉬워진다. 어떤 약재를 먹고 근력이 평소보다 더 증가하고 피로도 금방 풀린다고 하자. 신진대사는 평소보다 더 촉진되고 몸이 가벼워져서 일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깊은 숙면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상태로 몸이 변했음을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마 모를 것이다. 이유는 그 에너지 약재가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수준까지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학은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의학의 치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침을 놓든 약을 쓰든 부항으로 피를 뽑든 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몸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첫째 과제이다. 양약은 자연 물질 중에서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쏙 빼내서 만든다. 즉, 인삼이 몸에 좋다면 인삼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세에 인삼의 어떤 성분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서 그 성분만을 합성하거나 추출해서 약을 쓴다. 이는 대단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큰 문제점도 지닌다. 왜냐하면 자연은 상호 보완적이라서
다른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와 그 성분만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맛있는 새우 속살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만 새우 껍질의 성분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물질에서 필요한 성분만 뽑아내고 나머지를 제거하면 인체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원하지 않은 반응도 같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양약은 날카로운 칼을 손잡이 없이 맨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과 같다. 칼을 휘두르면 맞는 상대도 다치지만 잡은 자기 손도 다친다. 이처럼 강력한 효능의 약이 들어가서 몸을 휘저을 때 득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녀석도 생긴다. 다음은 건강을 위한 식사법입니다. 식사로 건강 투자하기. 2.25 식사법. 2.25 식사법은 일주일 중에 2일은 즐기고 5일은 건강식을 먹는 방법이다. 요즘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고칼로리거나 자극적인 음식이다. 그런 까닭에 맛있는 음식만 찾다 보면 체중이 쉽게 증가하며 혈액에 기름 성분이 많아지고 각종 성인병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 매번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일은 자기가 즐기는 식단 위주로 가고 5일은 건강을 위해서 메뉴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건강을 위해서 고르는 식단이 반드시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소 자기 기호에 맞게만 고른다면 분명히 음식의 불균형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주일이 시작할 때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표기를 해보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날은 따로 식단을 정할 필요가 없다. 원래 좋아하는 음식은 당신에게 정해져 있지 않은가? 소식을 하라.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오늘의 소식 한 끼가 당신의 인생에서 3끼를 더 먹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를 더 살면 3끼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한 끼의 정보로 3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3배 남는 건강 투자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소식의 기준이 애매하다. 원래 소식은 더 적게 먹는 것이지만 필자는 한 발 양보해서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상 조금 아쉬울 때 수저를 놓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다만 인간은 식탐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오늘만 많이 먹지 또는 음식을 남기긴 아까워. 이러한 생각이 결국 당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만약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식단이 너무 맛있어서 소식이 정 힘들다면 오늘은 2배로 많이 움직이길 바란다.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날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몸이 건조하고 등등 계속 달라진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진다고 해서 몸의 상태도 시시각각 달라지면 안 된다. 몸은 항상 일정 구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몸과 마음은 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은 물질적인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 시스템에 통제와 생명의 기운도 필요하다. 마음에서 좋은 영향만 미치더라도 결국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병들기 마련인데 마음에서 좋지 않은 영향까지 끼치면 그 흐름은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내 기분이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매일 반복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건강 습관으로 일명 기운 강화 습관이다. 먼저 생각의 긍정화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세 단어이다. 바로 감사와 사랑과 명상이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늘 입에 달고 살기만 해도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선회한다. 1. 모든 것에 감사하라. 2. 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3. 명상은 이 상황을 새롭게 한다.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란다. 소화기는 뭘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도 정말 중요하다.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숟가락을 적게 뜨라. 급하게 먹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끌며 천천히 먹어라. 아쉬울 때 식사를 중단하라. 반드시 더 먹을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 3대 원칙을 지키면 당신은 소화력이 약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살 것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식사 도중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국, 찌개, 스프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오징어나 질긴 고기같이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도 자제한다. 특히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맵고 짠 음식도 금물이다. 다음은 저자만의 독특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뱃속이 비면 식욕이 증가한다. 이 평범한 원리를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 뱃속이 텅 비어 있는데 억지로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굶으면 굶을수록 의지력은 약해지고 반대로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의 식욕 촉진 효과는 강해진다. 음식과 투쟁하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뱃속을 비지 않게 만들면 식욕이 낮아지니 뱃속을 채우는 것이 다이어트의 비결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말이다. 그래도 뱃속을 채워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말했듯 다이어트의 비결은 덜 먹지 말고 더 먹어라이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달린다. 반드시 칼로리가 낮은 걸로 더 먹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칼로리가 낮은 걸로 식단을 조절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필자의 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 환자에게 방울토마토를 권한다. 이런 음식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방울토마토 말고도 찾아보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널렸지만 당신은 이런 걸 평소에 잘 먹지 않을 것이다. 당신 입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음식을 B급 음식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B급 음식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날씬할 것이다. 필자의 중학교 시절에는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왔다. 그 당시 필자는 집이 가난해서 반찬이 늘 비슷했다. 밥과 김치, 김, 간단한 나물 반찬. 한마디로 B급 음식이다. 반면 한 친구는 집이 잘 살아서
쌓아놓은 반찬이 화려했다. 비엔나 소세지, 계란 프라이, 쇠고기 장조림까지 모두 A급 음식이다. 성장기에는 이런 A급 음식도 괜찮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늘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돈만 있으면 A급 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 하지만 당신은 A급 음식을 줄여야 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A급 음식을 줄이는 건 힘드니까 뱃속에다 B급 음식을 먼저 넣어서 허기를 달래야만 A급 음식을 줄일 수가 있다. 일명 자리 바꾸기 작전이다. 칼로리가 낮은 걸 더 자주 먹어라. 물론 인생에 있어 음식이 주는 쾌락도 무시할 수 없다. 가끔 A급 음식을 먹는 게 행복의 비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칼로리가 낮은 B급 음식을 더 자주 먹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날씬해지는 최고의 전공법임을 잊지 말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선택하라. 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수록 식욕이 지연된다. 그러니 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선택하자. 식이섬유는 채소류에 많다. 그동안 당신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수저가 향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식이섬유를 더 먹자. 포만감을 주지 않은 음식을 줄여라. 당신은 먹는 만큼 배가 부를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먹어도 포만감을 주지 않는 음식들이 있다. 기껏 먹어도 포만감을 주지 않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분이다. 당분은 칼로리에 비해서 부피가 매우 작아서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정제된 설탕은 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위장을 속인다. 차라리 고기는 먹는 만큼 배라도 팽팽해지지만 설탕은 칼로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숨은 설탕을 조심해야 한다. 출근길 출출할 때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빵 굽는 향을 맡아본 적이 있는가? 그 구수한 향은 당신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빵은 더 맛있고 더 다양하게 진화해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 빵을 더 맛있게 만들다 보니 숨은 설탕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뚱뚱보 다수가 빵을 많이 먹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젊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구에서 오래 사는 법입니다. 저자는 이도영,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도영, 노화방지와 장수를 연구하기 위해 한의사가 되었다. 1999년 방송된 드라마 허준이 큰 인기를 얻으며 그 드라마의 주요 출연진들의 건강을 담당한 한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방송가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후 수많은 연기자와 가수들의 전문 주치의로 활동하며 한의학을 기반으로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꾸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분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더 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살벌한 일인지 잠깐 이야기해보겠다. 지금 당신이 사는 지역을 매일 밤마다 폭격기가 공습해서 폭탄을 비처럼 쏟아낸다고 하자. 그 폭격에 이 집 저 집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친다고 한다면 당신은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가상의 예를 든 것이니 당신의 현실은 안전하다고 안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주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지구 전역에 걸쳐 한 곳도 빠짐없이 일어난다. 그 폭격은 암이다. 현대인들이 타고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게 되는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다. 그렇다고 지구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암만 피하면 안심할까? 결코 아니다. 지금 지구 전역에서 뚱보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암과는 달리 사람을 단숨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력을 가졌다.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까지 삶을 끝낼 수 있는 폭격으로 합세하기 때문에 날벼락을 맞을 확률은 3분의 1로 늘어난다. 즉, 당신을 포함해서 3명 중에 2명은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도중에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은가? 앞서 말했듯이 천수를 누리는 것은 생각보다 확률이 낮은 일이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당신은 안전한 3분의 1에 속하게 되고 그 질환의 폭격에 벗어나서 오래 살게 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지구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지구는 중력이 강한 행성이다. 화성보다는 2.5배, 달보다는 6배 강한 힘으로 몸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땅으로 끌어당긴다. 이는 3차원 입체인 당신을 2차원 평면으로 만들 만큼 무척이나 강한 힘이다. 그 말은 당신의 머리를 발과 똑같은 높이에 두지 않으려면 강력한 힘의 골격과 근육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월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당신이 당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골격과 근육의 부품을 야금야금 빼내간다. 점점 골격은 중력에 대항하기 힘들어져서 찌그러져 간다. 터널이 무너지면 차량이 통과하기 어렵듯 몸의 골격이 무너질수록 부작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날 당신은 볼품없이 변해버린 몸매뿐만 아니라 재구실을 못하는 자신의 육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애초에 신이 당신을 창조할 때 대충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원리와 똑같이 적용시켜서 만들었다. 당신의 사용 설명서를 동봉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그 사용법을 친절하게 펼쳐 놓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건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야기한다. 몸의 원리를 알려면 우주의 원리를 훔쳐봐야 한다는 동양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전쟁 영화를 보면 병사들이 수풀에 엎드려 숨어 있다가 적이 지나가면 뒤에서 기습하는 장면이 간혹 나온다. 이처럼 무서운 것은 드러난 적보다는 숨어있는 적이다. 우리 몸에서도 그러하다. 그러한 통증은 본인이 경각심을 느끼게 되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상이 있더라도 몸이 아프지 않으면 당신은 방심할 수밖에 없다. 설마 이상이 있는데 아프지 않겠냐고? 그러나 실제로는 빈번하다. 당신이 심각한 상태에 빠질 때까지 통증 경고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감각의 함정이다. 안타깝게도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모두 아픈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경고등이 꺼지거나 둔감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 통증 경고등만 바라보고 생활하다가는 질병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당신을 기습할 수도 있다는 걸 뇌 속에 입력해야 한다. 30대 여성 환자는 평소 자주 피곤했지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다. 전화 상담사였던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그때마다 영양제와 비타민을 먹고 숙면을 취했다. 그러나 피로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기만 했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도 자주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흰자위가 약간 노랗게 되어 병원에 왔다가 간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아마 위의 사례를 읽으면 당신도 뜨끔할지 모른다. 평소 당신의 증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통의 장기인 간은 크게 망가질 때까지 피로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위의 환자도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가 자주 느낀 것은 자주 피곤하며 가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 뿐이었다. 생각해보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이지 너무 흔한 증상이다. 그러니 그녀가 심각하게 걱정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는 지독히 운이 없는 사례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인체에서 간만 이렇게 은밀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 폐도 마찬가지다. 폐암 초기의 경우도 본인이 거의 증상을 느낄 수가 없다. 잦은 기침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감기가 다 안 나았거나 감기 후유증으로 여긴다. 그러다가 몸이 안 좋다고 느껴서 병원에 갈 무렵에는 이미 암이 심해진 뒤이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자. 감기에 걸렸다가 한동안 기침하는 일은 얼마나 흔한 일인가. 그래서 몸 관리는 단순한 영역이 아니다. 일반인이 통증 경구만 의존해서 자기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니 뭔가 다른 관리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도 아닌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골룸이라는 인물이다. 영화 속의 골룸의 몰골은 툭 건드기만 해도 곧 쓰러질 듯 골골거리는 약골처럼 생겼다. 하지만 절대 반지 덕분에 무려 500년 이상을 살았다. 필자가 왜 난데없이 골룸 이야기를 할까? 늘 골골거리는 약골이 더 오래 산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마치 골룸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다. 쉽게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 오래 살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를 들어보면 당신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몸이 약해서 여기저기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평소에 몸을 아낀다. 병원 진료와 검사도 자주 받는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잔병은 잦아도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잘 막는 편이다. 그에 비해서 강골은 몸을 자주 혹사한다. 무리를 하더라도 조금만 쉬면 회복력이 좋아서 잘 버티는 까닭이다. 술도 말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보다 고강도로 일하며 잠이 모자라도 버틴다. 이런 유형은 평소 아픈 일이 없어서 병원에도 잘 가지 않는다. 이런 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낄 때는 진짜 큰일 난 경우이다. 막상 검사해보면 정말로 늦었을 때가 허다하다. 이 모든 차이는 자만에서 생긴다. 나무가 너무 강하면 바람에 부러진다. 부드러운 나무는 휘어서 바람에 더 오래 버틴다. 몸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건강하더라도 결코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자만보다 더 큰 함정이 있다. 사실 이것이 당신이 지구에서 오래 살아남는데 가장 큰 마지막 장애물이기도 하다. 바로 세월이다. 이놈은 멀쩡한 몸을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불량품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살금살금 오기 때문에 방심하여 대처를 못하기 쉽다. 당신이 운동선수처럼 신체의 기능을 극한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작년과 올해의 몸을 비슷하다고 여길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30대에 접어드니 한 해 한 해 몸의 체력이 달라진다는 걸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르다. 사무직에서 활동하는 움직임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동작들 뿐이다. 이 정도로는 매년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감각의 오류이다. 사람의 몸은 서서히 흐르는 강의 나룻배와 같다. 조금 전 경치와 지금 경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흐르지 않고 멈춰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노화 시계는 1초도 쉬지 않고 똑딱이며 돌아간다. 당신의 몸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은 착각이다. 20대를 넘기는 순간부터 작년과 올해의 인체 나이는 조금이라도 달라진다. 다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노화 시계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뿐이다. 이 말은 역으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타인보다 노화 시계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좋은 예로 남성 호르몬이 있다. 테스토스테론이라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보통 갱년기에 감소한다. 노화로 인한 변화인데 보통 남자들은 30대 후반부터는 매년 1% 정도씩 감소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365일을 자고 일어나야 눈곱만큼씩 감소하는데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년, 2년 흐르다 보면 그 변화가 서서히 몸을 바꾸고 만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의 근육량이 감소되며
지방은 증가하고 성욕은 떨어지며 발기력도 감소하게 된다. 물론 호르몬의 감소 속도는 본인의 신체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 남성 호르몬만 그렇겠는가? 시시각각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들고 어깨를 비롯한 각 관절들도 노화를 하며 장기 기능도 쇠퇴한다. 흔히 폭군이라고 하면 백성 위에 무자비하게 군림하는 임금을 말한다. 역사에 보면 로마의 네로, 중국의 진시황 등이 이러한 폭군으로 불린다. 특히 중국의 진시황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산채로 사람을 묶기도 하고 사람의 사지를 4대의 마차에 각각 묶어서 끌어당겨 산채로 찢어 죽이기도 했다. 심지어 자기가 먹는 생선 요리에서 가시가 나오면 요리사를 사형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겼지만 반대로 자기의 목숨은 극진히 아꼈다. 불로불사의 비약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탐사대를 해외로 여러 차례 보낸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아무리 잔인한 사람도 자기의 목숨은 지극히 아끼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자기 몸은 자신이 제일 아낀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도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욕구이다. 당신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이 자기 몸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편한 차를 탈 때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 여긴다. 돈 버는 행위,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 때문에 늘 바쁜데 과연 그 모두가 당신 몸을 위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오직 당신 뇌 속의 욕구를 위한 것이다. 결국 대부분이 당신의 육체를 혹사시킨다. 가령 장시간의 컴퓨터, 핸드폰 게임이나 인터넷으로 내가 즐거운 환호성을 지를 때 몸은 망가지고 있다. 목은 일자목, 거북목으로 바뀌고 어깨는 굳어서 가동성이 줄어들며 손목은 고장나기 일쑤이다.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을 위한다고 여기지만 몸에 좋은 식단은 소식이나 담백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당신이 침을 삼킬 만한 음식들은 대체로 건강과 거리가 멀다. 입에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은 열량도 높을 뿐더러 맵고 짜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서 몸을 무너뜨리기에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편히 쉬고픈 욕구는 당신을 점차 게으르게 만든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운동처럼 다양한 동작을 할 기회는 줄어들고 틈만 나면 병든 닭처럼 쪼그려 앉아 쉰다. 그 결과로 비슷한 몇 동작만 반복하여 골격이 변형된다. 이렇듯 인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신은 오직 욕구를 위해서 몸을 혹사하는 폭군이다. 당신이 폭군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관심과 노력을 어디로 기울여야 할까? 아마 한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몸 전체를 위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몸에 좋다는 음식, 운동, 건강법을 무작위로 실천한다. 이러한 전략은 그야말로 평범한 전략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왜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관심이 몸 전체로 두루뭉술하게 향하느냐, 아니면 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향하느냐 하는 차이가 정말로 크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역경들 대부분이 당신이 두루뭉술하게 인생을 대했기 때문에 온다고 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관심과 노력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관심의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어중간하면 그 결과 또한 어중간하게 생긴다. 그러니 당신의 관심이 몸 전체로 향하게 하지 말고 신체 부분의 하나하나에 명확하게 둬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다. 생각해보자. 오늘 당신은 발을 위해서 뭘 했는가? 발바닥의 세포들도 당신 몸의 일부이지만 기분 좋은 쾌감을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을까?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쾌감은 고사하고 당신을 위해서 체중을 이기느라 고통스러운 하루를 참았을 것이다. 발바닥 세포의 일생이 그러하다. 같은 세포라도 얼굴 피부 세포는 그야말로 황제 대우를 받는다. 좋은 화장품은 물론 간단히 마사지도 받으며 당신의 관심을 하루에 12번도 더 받는다. 그러는 동안 발바닥 세포는 사라질 날까지 죽도록 고생만 한다. 불쌍하지 않는가?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물로 발의 피로를 풀어주며 손으로 정성껏 마사지 해보자. 발 세포들이 무척 기뻐할 것이다. 주인이 지금에야 관심을 주는구나. 이러한 기쁨은 세포마다 넘치게 된다. 관심을 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당장의 변화는 발의 기혈순환이 좋아지는 정도지만 앞으로 발 세포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낮아지고 더 오래 생존할 확률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발이 쉽게 고장나지 않는 튼튼한 구성원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발 세포만 그러겠는가? 우리의 위장은 식욕의 희생양으로 쉼없이 소화하고 맵고 짠 음식, 술 폭탄을 견디며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손상마저 이겨내야 한다. 눈도 마찬가지다. 좋은 주인이라면 가끔씩 눈을 감고 쉬어주고 가까운 곳만 보지 말고 간혹 먼 곳도 봐줘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하루 종일 TV, 스마트폰, 책, 모니터 등을 끊임없이 들여다본다. 특히 스마트폰은 눈을 무척이나 피곤하게 만든다. 보통 눈의 깜빡임이 1분당 15에서 20회 정도인데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할 때는 1분당 5회 정도로 팍 줄어드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심하게 몰입했을 때는 금붕어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아예 깜빡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여러 세포들의 억울한 사례를 열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세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주인이다. 세포가 타고난 수명보다 짧게 사멸한다면 그건 모두 주인 탓이다. 당신은 단일한 생명체이지만
당신 몸의 구성원인 세포들 또한 각각 생명을 지녔다. 그러니 세포도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서 세포를 함부로 부려먹고 죽인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세포도 반항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암이다. 각종 발암 물질의 자극에 의해서 세포가 변형되면 암이 되었다가도 곧 사멸된다. 즉, 주의 세력을 못 얻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하루 평균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한다. 물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주위 환경이 통제가 잘 되어 있으면 암을 공격하는 면역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전에 제거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암은 물 만난 고기처럼 성장한다. 쿠데타로 비유하면 사회가 엉망이라서 제대로 진압할 세력이 없는 격이다. 이것이 암의 확장이다. 암이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주인은 자기 몸을 사랑하며 챙기려고 힘쓴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복용 등의 양방 치료는 물론이고 따로 몸에 좋은 게 더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무엇이 암에 좋다고 하면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지극정성이지만 정작 본질을 망각한다. 애초에 왜 암이 생겼는가 하는 점이다. 단지 운이 나빠서 생겼을까? 아니다. 세포를 향한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암은 당신이 몸을 아끼고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욕구만 쫓는 대가로 생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원인은 그대로 두고 치료만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다. 나아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암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종 성인병과 몸의 노화가 동반된다. 몸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명상도 괜찮다. 몸이 좋아진다고 암시하는 명상은 인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보자의 경우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몸의 부분을 명확하게 만지고 누르며 명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명상을 통한 기의 샤워는 몸을 누르는 동작 없이 명상만으로 몸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이다. 1번. 자세를 가다듬어 편한 자세로 앉는다. 허리를 편하게 세우고 고개를 바로 한다. 턱은 약간 아래로 목 쪽으로 편하게 당긴다.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는 곳에 사랑의 기, 생명의 기가 모인다는 생각을 강하게 암시한다. 머리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머리에 맑은 기운이 가득한 느낌을 갖고 머리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이마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이마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눈이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눈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코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코의 어느 부분에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위의 방법으로 입술과 혀, 뒷목, 어깨, 가슴 정중앙, 하복부 순서대로 내려가며
그 부위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한다. 다리부터 발바닥까지 편해지고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긴장이 있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온몸이 밝은 빛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을 한다. 이 빛은 기의 광채로 당신의 몸 전체에 강력한 생명 기운을 선사할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천천히 호흡을 하며 빛 속에서 3에서 5분 정도 머무른다. 호흡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배가 나왔다 들어가는 복식 호흡으로 하면 더 좋다. 몸은 생리적으로 항상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줄타기 고개를 하는 사람의 균형 잡기와 같다. 몸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의 균형 역시 깨진다. 예를 들어 깨끗한 물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이다. 그러나 물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죽는다. 물에도 치사량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물며 물도 이런데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는가. 일반인들이 약이나 비타민, 보약 등에 가지는 환상 중에 하나는 몸에 마이너스 작용이 없고 오로지 플러스 작용만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이다. 당신이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약재나 식품을 구해서 먹었다고 치자. 당신은 에너지가 보강된 것을 무엇으로 느낄 것인가? 근력, 활동력, 피로 회복 속도. 아마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성취하는 순간 반대로 몸의 어느 부분에서는 균형이 깨지기 쉬워진다. 어떤 약재를 먹고 근력이 평소보다 더 증가하고 피로도 금방 풀린다고 하자. 신진대사는 평소보다 더 촉진되고 몸이 가벼워져서 일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깊은 숙면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상태로 몸이 변했음을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마 모를 것이다. 이유는 그 에너지 약재가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수준까지 과잉되었기 때문이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학은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의학의 치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침을 놓든 약을 쓰든 부항으로 피를 뽑든 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몸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첫째 과제이다. 양약은 자연 물질 중에서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쏙 빼내서 만든다. 즉, 인삼이 몸에 좋다면 인삼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세에 인삼의 어떤 성분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서 그 성분만을 합성하거나 추출해서 약을 쓴다. 이는 대단히 효율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큰 문제점도 지닌다. 왜냐하면 자연은 상호 보완적이라서 다른 성분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와 그 성분만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맛있는 새우 속살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만 새우 껍질의 성분들은 그것을 보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물질에서 필요한 성분만 뽑아내고 나머지를 제거하면 인체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원하지 않은 반응도 같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양약은 날카로운 칼을 손잡이 없이 맨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과 같다. 칼을 휘두르면 맞는 상대도 다치지만 잡은 자기 손도 다친다. 이처럼 강력한 효능의 약이 들어가서 몸을 휘저을 때
득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녀석도 생긴다. 다음은 건강을 위한 식사법입니다. 식사로 건강 투자하기. 2.25 식사법. 2.25 식사법은 일주일 중에 2일은 즐기고 5일은 건강식을 먹는 방법이다. 요즘 세상에 맛있는 것이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고칼로리거나 자극적인 음식이다. 그런 까닭에 맛있는 음식만 찾다 보면 체중이 쉽게 증가하며 혈액에 기름 성분이 많아지고 각종 성인병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 매번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2일은 자기가 즐기는 식단 위주로 가고 5일은 건강을 위해서 메뉴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건강을 위해서 고르는 식단이 반드시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소 자기 기호에 맞게만 고른다면 분명히 음식의 불균형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주일이 시작할 때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표기를 해보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날은 따로 식단을 정할 필요가 없다. 원래 좋아하는 음식은 당신에게 정해져 있지 않은가? 소식을 하라.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오늘의 소식 한 끼가 당신의 인생에서 3끼를 더 먹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를 더 살면 3끼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한 끼의 정보로 3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3배 남는 건강 투자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 소식의 기준이 애매하다. 원래 소식은 더 적게 먹는 것이지만 필자는 한 발 양보해서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상 조금 아쉬울 때 수저를 놓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다만 인간은 식탐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오늘만 많이 먹지 또는 음식을 남기긴 아까워. 이러한 생각이 결국 당신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만약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식단이 너무 맛있어서 소식이 정 힘들다면 오늘은 2배로 많이 움직이길 바란다.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 날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날은 즐겁고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몸이 건조하고 등등 계속 달라진다.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진다고 해서 몸의 상태도 시시각각 달라지면 안 된다. 몸은 항상 일정 구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몸과 마음은 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은 물질적인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 시스템에 통제와 생명의 기운도 필요하다. 마음에서 좋은 영향만 미치더라도 결국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병들기 마련인데 마음에서 좋지 않은 영향까지 끼치면 그 흐름은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내 기분이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매일 반복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건강 습관으로 일명 기운 강화 습관이다. 먼저 생각의 긍정화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3단어이다. 바로 감사와 사랑과 명상이다. 이 3가지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늘 입에 달고 살기만 해도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선회한다. 1. 모든 것에 감사하라. 2. 나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3. 명상은 이 상황을 새롭게 한다. 혹시라도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말기 바란다. 소화기는 뭘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도 정말 중요하다.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다음 사항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숟가락을 적게 뜨라. 급하게 먹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끌며 천천히 먹으라. 아쉬울 때 식사를 중단하라. 반드시 더 먹을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 3대 원칙을 지키면 당신은 소화력이 약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살 것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식사 도중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국, 찌개, 스프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오징어나 질긴 고기같이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도 자제한다. 특히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맵고 짠 음식도 금물이다. 다음은 저자만의 독특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뱃속이 비면 식욕이 증가한다. 이 평범한 원리를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다. 뱃속이 텅 비어 있는데 억지로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굶으면 굶을수록 의지력은 약해지고 반대로 위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의 식욕 촉진 효과는 강해진다. 음식과 투쟁하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뱃속을 비지 않게 만들면 식욕이 낮아지니 뱃속을 채우는 것이 다이어트의 비결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말이다. 그래도 뱃속을 채워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말했듯 다이어트의 비결은 덜 먹지 말고 더 먹어라이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달린다. 반드시 칼로리가 낮은 걸로 더 먹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칼로리가 낮은 걸로 식단을 조절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필자의 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 환자에게 방울토마토를 권한다. 이런 음식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방울토마토 말고도 찾아보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널렸지만 당신은 이런 걸 평소에 잘 먹지 않을 것이다. 당신 입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음식을 B급 음식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B급 음식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날씬할 것이다. 필자의 중학교 시절에는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왔다. 그 당시 필자는 집이 가난해서 반찬이 늘 비슷했다. 밥과 김치, 김, 간단한 나물 반찬. 한마디로 B급 음식이다. 반면 한 친구는 집이 잘 살아서 싸우는 반찬이 화려했다. 비엔나 소세지, 계란 프라이, 쇠고기 장조림까지 모두 A급 음식이다. 성장기에는 이런 A급 음식도 괜찮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늘 그러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돈만 있으면 A급 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 하지만 당신은 A급 음식을 줄여야 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A급 음식을 줄이는 건 힘드니까 뱃속에다 B급 음식을 먼저 넣어서 허기를 달래야만 A급 음식을 줄일 수가 있다. 일명 자리 바꾸기 작전이다. 칼로리가 낮은 걸 더 자주 먹어라.
물론 인생에 있어 음식이 주는 쾌락도 무시할 수 없다. 가끔 A급 음식을 먹는 게 행복의 비결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칼로리가 낮은 B급 음식을 더 자주 먹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이 날씬해지는 최고의 전공법임을 잊지 말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선택하라. 장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수록 식욕이 지연된다. 그러니 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선택하자. 식이섬유는 채소류에 많다. 그동안 당신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수저가 향했을 것이다. 오늘부터 식이섬유를 더 먹자. 포만감을 주지 않은 음식을 줄여라. 당신은 먹는 만큼 배가 부를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먹어도 포만감을 주지 않는 음식들이 있다. 기껏 먹어도 포만감을 주지 않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분이다. 당분은 칼로리에 비해서 부피가 매우 작아서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정제된 설탕은 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위장을 속인다. 차라리 고기는 먹는 만큼 배라도 팽팽해지지만 설탕은 칼로리를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숨은 설탕을 조심해야 한다. 출근길 출출할 때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빵 굽는 향을 맡아본 적이 있는가? 그 구수한 향은 당신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빵은 더 맛있고 더 다양하게 진화해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문제가 생겼다. 빵을 더 맛있게 만들다 보니 숨은 설탕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뚱뚱보 다수가 빵을 많이 먹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젊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